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스케줄을 잡는다. 이제 우선순위가 뭐인 걸 따져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이제 먼저 처리하듯이 CPU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 좀 처리해주세요. 이것 좀 처리해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CPU는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을까? 누구부터 처리해 줄까? 라는 거죠. 네. 그런 방법에는 어떠한 게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 스케줄링은 자원을 요청하는 프로세스에게 언제 얘를 할당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프로세스에게 먼저 자원을 할당을 해 줄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게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 줄 것인가 결정하는 거, 그런데 CPU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 스케줄링은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자원을 해당되는 프로세스에게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그런 작업을 이제 CPU 스케줄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CPU 스케줄 그냥 아무한테나 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나요? 여러분은 그냥 이런 사람 있죠. 여행을 갈 때 그냥 떠나자 해서 무작정 떠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멋있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죠. 이 순서대로 할 거고 숙박은 뭐고 어디 맛집을 할 것이다.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죠. 물론 혼자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은데 20명이서 같이 움직인다 또는 100명이서 같이 움직인다. 여러 사람이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냥 우리 떠나자 라고 해서 떠나면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또 계획성 있는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동 시간도 많고 대기 시간도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링의 목적은 일단 실행하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 게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CPU의 사용률을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PU는 굉장히 실행 시간이 빠르죠. 엄청나게 일을 잘하잖아요. 그 CPU를 굳이 놀릴 필요가 없죠. CPU가 너무 일을 잘하는데 오너가 그 CPU한테 이제 명령어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거 할까? 뭐 하루에 한 개 정도의 명령을 내린다. 그럼 얼마나 CPU 낭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너가 CPU가 쉬지 않도록, 기계니까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주면 어떠세요? 서로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PU의 사용료를 증가시켜준다라는 거죠. CPU의 사용료를 증가시켜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CPU가 노는 시간, 쓸데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을 이제 증가시켜준다라는 거죠. 처리양이다라는 처리되는 양이죠.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양. 한 시간에 뭐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시간에 이만큼의 양을 할 수 있어요. 처리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심할 거는 시간이잖아요. 자, 시간은 여러분이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달리기를 하는데 30초에 들어온 학생과 10초에 들어온 학생, 30, 10 누가 더 우수한 거예요? 10이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반환 시간을 줄인다, 대기 시간을 줄인다, 반응 시간을 줄인다. 반환 시간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내가 명령어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오너가 너 이것 좀 해놔 명령어 내렸어요. 그것이 결과가 내 책상, 오너 책상에 딱 와 있을 때까지 시간.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죠.
자, 이것 좀 해라고 명령어가 들어왔는데 바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 여기가 이제 여기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 네. 그래서 대기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반응 시간이다. 작업을 요청한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이제 할 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지라는 이런 반응 시간, 또 대기하고 나서 또 시작해야지 이런 시간, 반응 시간이라고 하죠.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CPU를 왜 스케줄을 잡아서 해야 되냐? 그냥 무작정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느냐?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스케줄을 하면 이제 정책,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스케줄 정책,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링은 뭐냐면, 비선점과 선점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비선점은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선점은 뺏을 수가 있다, 네,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프로세스 1을 실행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1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2가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데이터 얘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또는 얘가 하는 업무가 있고 얘가 하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B2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느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하느냐라는 건데요. 비선점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할당을 받으면 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너는 누구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게 비선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선점에 해당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 거예요. FIFO, SJF, HRN, 기한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이제 좀 잘 나온 것은 이게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HRN 가끔씩 나오게 되고요. 네. 자, 이런 순서죠. 그래서 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선점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뺏기는 거예요. 프로세스 1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2가 그때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럼 둘이 딱 보는 거죠. 우선순위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사람인가 봐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으면 걔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은 뺏기는 거예요.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네, 제어권을 뺏기는 거죠. 그게 이제 선점형이 된다라는 선점. 자, 선점은 S, R, T, R, R, M, L, Q, M, F, Q가 있다. 이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이거가 이제 두 개가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선점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이제 안 뺏기니까. 근데 선점형은 하다가 우선순위가 높으면 뺏기고 걔가 또 실행하고 있는데 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들어오면 또 뺏기고 더 높은 게 들어오면 또 뺏기고 이런 방식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얘는 또 기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RR 방식이 한번 기출되었던 부분이 되고요. 자, 이것과 이거 FIF는 좀 쉬운데요.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할까요? 네. 뭐를 보자라는 건 선점형과 비선점형 우리가 이제 구분했죠. 비선점은 뭐다? 강제로 점유하지 못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가면 내가 끝까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처리 방식에 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선점은 내가 이제 한 번 잡으면 보세요. A라는 복사집에 줄을 섰는데 A라는 사람이 1000장을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2장만 하면 돼요. C라는 사람은 3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선점은 그래서 복사집 아저씨가 그래 너부터 해줄게 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온 거 저 2장만 할게요. 기다려. 얘 다 할 때까지 넌 기다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이 업무가 짧은 것도 긴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점입니다. 선점은 뺏기는 거죠. 프로세스 1이 실행되고 있는데 프로세스 2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네. 그럼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로 대화형 시스템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선점형은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FIFO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IFO. FIFO는 이제 먼저 비선점형이고요. 먼저 들어온 거 이제 Q에다가 딱 넣어놔가지고 먼저 들어온 걸 무조건 끝까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줄 순 사람한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줄 순 사람한테 처리해주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업무가 중요하고 어떤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대로 줄 순 순서대로 그냥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 시계는 이제 불리한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들이 차례로 Q에 들어왔어요. Q에 들어왔어요. 줄 섰다 그러죠. 누구 순서대로? P1 줄 서고 P2 줄 서고 P3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가게가 문 열기 전에 얘네들이 이미 줄을 서 있다 그거죠. 0인 시점에 순서대로 P1이 줄 서 있고 P2가 줄 서 있고 P3가 줄이 서 있다. FIFO 방식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집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세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얘가 저 20장 할래요 라고 했고 얘는 7장 할래요 라고 했고 전 3장 할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P1부터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P1부터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FIFO 방식. 자, P1은 20, P2는 7, P3는 3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누구부터 해줘요? 여러분이 이 0인 시점 줄이 서 있죠. P1, P2, P3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누구부터 하시오? 줄선 순서대로. 그래서 P1을 처리합니다. P1은 20만큼 실행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만큼 여기까지 P1이 처리가 한대죠. 자, P1 끝났어요. 그 다음에 줄순에 누구죠? P2죠. 그 다음에 이제 P2를 처리합니다. P2는 7만큼 필요하대요. 7. 네, 그래서 20에서 7만큼 27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진행하죠? 이제 P2 끝났어요. 그 다음 누구 진행하죠? 네, P3를 진행을 하는 거죠. P3는 3만큼의 실행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만큼 해주면 됩니다. 네, 됐죠? 일단 처리 순서는 알겠죠? 여기까지 이미 줄을 선 상태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실행 시간 여기 있는 거 그대로죠. 20 네, 프로세스 1 얼마? 20 됐죠? 네, 여기 있는 20. 자, 대기 시간. 프로세스 1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실행했으니까 대기 시간이 없어요. 대기 시간이 0이죠. 0. 자, 반환 시간. 완전히 끝난 시간. 0에서 들어와서 0인 시점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20에서 끝났죠. 그래서 반환 시간은 20이다 라고 합니다. 자, 프로세스 2는 우리가 해결해 볼까요? 프로세스 2는 자, 실행 시간은 7이었고요. 대기 시간. P2가 0인 시점에 들어왔는데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네, 언제? 들어와서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20인 시점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20만큼 대기를 했어요. 라는 거죠. 언제 끝났어요? P2는 27에서 끝났죠. 자, 0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27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반환 시간 27.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시간. 됐죠? 자, 이제 P3 보겠습니다. P3 실행 시간 3이었고요. 자, 0인 시점에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27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 27만큼 기다렸다 되는 거죠. 네, 27만큼. 27만큼. 네. 네, 반환 시간. 완전히 끝날 때 시간. P3는 언제 끝났어요? 네, 30인 시점에서 끝났죠. 그래서 30일 때 끝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평균이니까 나누기 3 해주면 되죠. 자, 3분의 0 더하기 20 더하기 27. 그래서 3분의 47이 된다는 거죠. 3분의 47. 네, 약 얼마 남아요? 네, 15.7. 이렇게요. 이게 평균 대기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평균 반환 시간. 네, 얘도 3이죠. 평균이니까 3분의. 자, 20 더하기 27 더하기 30을 해주면 되죠. 3분의 77. 네, 25.7.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평균 대기 시간 구하고 평균 반환 시간 구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방법 여러분 알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FIFO 방식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 쪽에서도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SJF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SJF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수행 시간이 짧은 거, 네, 일 처리한 거 빨리 처리하는 거, 네, 수행 시간이 짧은 것부터 처리해주는 방식이 돼요. 자, 복사집에서 셔터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섰어요. 프로세서 1000장 해주세요. 그랬어요. 프로세스 2가 저 1장만 할 거예요. 프로세스 3가 저 3장만 할 거예요. 이미 줄이 서 있어요. 그러면 수행 시간이 짧은 거 누구부터 해주는 거예요? 네, P2부터 해주는 방식. 이게 SJF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있죠. 여러분 보기에 FIFO 방식보다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또 P4가 와가지고 저 1장만 할래요. 그럼 얘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저 2장만 할래요. 그럼 얘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무한대로 연기. 그럼 얘는 언제 하냐고요. 언제. 그래서 P1이 무한대에 연기돼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P1이 이제 이미 다 줄이 서 있어요. 영인 시점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복사집에 셔터문을 올리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P1은 20장 할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20, 실행시간 20초 걸려요. P2는 7초 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P3는 3초 걸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누구부터 진행할까요? 누구부터? 수행 시간이 짧은 거 누구부터? P3부터 진행을 해야죠. 네. 수행 시간이 짧은 거, 그러니까 P3를 이제 진행합니다. 3이니까. 자, 영인 시점에 얘네들이 다 줄이 서 있지만 P3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3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빠르지 했더니 누가 또 빨라요. 그 다음에는 P2가 빠르죠? P2는 7만큼 필요한 거예요. 7. 그래서 3에서 7만큼 진행하니까 이제 10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남은 하나 P1이 이제 20만큼의 실행시간이 필요하니까 30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져볼까요? 자, P3 보세요. P3의 수행시간은 3이었고 실행시간은 3이죠? 네. 대기시간 있었나요? 없었어요. 대기시간. 영인 시점에 제일 먼저 진행을 했으니까 대기시간이 없었군요. 반환시간. 완전히 끝날 때 언제 끝났어요? 네, 3인 시점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P2 볼까요? P2. 대기시간. P2는 언제 시작했어요? 0에서 들어와서 3에서 시작을 했죠. 3에서. 그래서 대기시간 3이다라는 거죠. 반환시간. 언제 끝났어요? 네, P2. 10에서 끝났죠? 0에서 들어와서 10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10만큼씩 걸렸다는 거죠. 자, P1. 0인 시점에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10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만큼은 대기했다. 그러니까 P1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했어요? 대기했다 그죠. 대기한 시간이 얼마냐? 1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P1이 완료된 시간은 30에서 10 끝났어요. 0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30에 끝났어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줘야 돼요? 평균 대기시간. 네, 대기시간 구해줘야 되죠. 3분의 대기시간 구하세요. 0 더하기 3 더하기 10을 한다. 그래서 3분의 13이 되겠군요. 3분의 13은 얼마예요? 4.3이 되군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줘야 돼요?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줘야죠. 반환 시간. 자, 3분의 3 더하기 10 더하기 30이 되죠. 그래서 3분의 43이 되어서 14.3이다.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고 나서 이런 내용을 주고 나서 SJF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시오 또는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냐면 HRM 방식이 있습니다. 자, HRM 방식은 자체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 자체적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네, 공식입니다. 네, 우선순위를 내는 공식. 실행시간분의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 실행시간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서비스 시간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실행시간분의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 다 구해요. 프로세스별로 다 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 나온 값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값, 가장 큰 값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볼까요? 네, 프로세스 1 구합니다. 네, 프로세스 1. 자, 프로세스 1은 서비스 시간이 지금 20이잖아요. 20분에 네, 15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20분에 35가 되군요. 그래서 1.75가 되군요. 네. 자, 프로세스 2번은요. 네, 프로세스 2번.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네, 7분에 20 더하기 7. 그래서 7분의 27이 되어가지고 3.9가 되군요. 네. 자, 프로세스 세 번째는 바로 이거죠. 네. 서비스 시간 3분의 5 더하기 3 해서 3분의 8이 되어서 2.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게 누구죠? P2죠. 그러니까 P2를 가장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죠? 네, 그 다음에 2.7이 나온 P3를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죠? 네, P1을 실행해주고 이 순서대로 이제 프로세스를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HRM 기법입니다. HRM 기법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가 헷갈리냐면 이제 값이 뭐부터? 우선순위가 큰 것은 값이 뭐인 거? 값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네, 큰 거부터 처리해 줍니다. 네, 큰 거부터 처리해 줍니다. 이걸 기억을 해줘. 어느 순간에 이제 헷갈려 버리니까 큰 거부터 처리해 줍니다. 대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우선순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해주는 기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기법이 있냐면 에이징 기법이라고 있어요. 에이징 기법. 이거는 이제 경로 우대다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한 단계 증가될수록 우선순위를 이제 프로세스가 한 단계씩 증가될수록 우선순위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해봤지만 A라는 사람이 만장을 한대요. 만장에 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B는 한 장만 하면 돼요. C는 2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수행 시간이 짧은 거부터 처리하겠다. 그럼 B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 C 하는 거죠. 이거 하는 동안에 D가 들어서 저 한 장만 할래요. E가 들어올 때 저도 한 장만 할래요. 그럼 A는 언제 하냐 그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밀릴 때마다 그럼 얘는 언제 오늘 내일 못할 수도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한 번씩 밀릴 때마다 얘의 우선순위 단계를 하나씩 올려주겠다라는 게 에이징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연기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기한부 방식이 있습니다. 기한부 방식은 뭐냐면 제한된 시간, 네, 딱 주어진 시간, 데드라인. 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딱 주어요. 그 제한된 시간을 반드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한된 시간에 완료하지 못하면 제거되는 거나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세요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걸 제한된 시간에 해. 그럼 어떠세요? 막 열심히 하죠. 제한된 시간에 안에 못하면 그 서류를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야. 다시 서류 처음부터 줍니다. 백지상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는 거예요. 좀 성질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어때? A를 써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때요? 완전히 녹초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많은 오버헤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는 방법, 그죠?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반환 시간 구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응용 문제를 이제 풀면서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습관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